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문화탐방 지도사 강사 정종민입니다. 남도문화탐방 강좌 3강입니다. 제 3강은 호남의 정자모델 담양 면왕정을 탐사하겠습니다. 면왕정이란 뜻은 굽어보면 땅이요 우러러보면 하늘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송수는 박상의 제자입니다. 광주에서 제일 명성이 높은 성씨를 기고박이라고 합니다. 기대승, 박상, 고명경 장군입니다. 1547년 중종실력을 찬수했고요. 찬수라는 얘기는 책임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개성, 부유수, 대사헌, 이조참판 이런 벼슬을 지냈고요. 사론을 편다는 제목으로 충청도 서천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듬해에 다시 복직해서 선산도호부에 있으면서 1533년 면왕정을 건립하게 됩니다. 중앙에 구들방이 있고 사방으로 마루가 있는 형태입니다. 면왕정이 호남 정자의 모델이 되었는데요. 가운데 구들방이 있고 마루가 형성된 그런 형태는 송순이 독자적으로 독창적으로 지은 정자입니다. 마지막 벼슬은 한성부 판윤과 의정부 우참찬을 지내다 낙향에서 제자를 기르게 됩니다. 그의 제자는 고봉 기대승, 제봉 고명경, 석천 임억령, 백호 임재, 사함 박순, 송강 정철 등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낙향하여 면왕정을 짓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한편 호남의 누정문학을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소세원 양산보와 시경정, 임억령, 환벽당, 김윤재, 피람서원, 김인우 등과 교류하면서 많은 문학작품을 남기게 되죠. 그의 제자 고봉 기대승은 태계이황과 사단칠정론을 가지고 8년여 논쟁을 벌여 어느 정도 관철시킵니다. 사단칠정론이라는 것은 사단과 칠정이 있는데 사단과 칠정이 동시에 발현된다는 것이 이기 이론론이고요. 사단과 칠정이 사단이 먼저 마음에서 생기고 칠정이 후에 된다는 게 이기 이원론인데요. 이게 영남학파와 기호학파의 굉장히 다른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태계이황 선생님과 8년에 걸쳐서 논쟁을 벌여 어느 정도 관철시켰다고 하는 것은 고봉 기대승 선생의 굉장히 큰 학문을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 있고요. 고명경 장군은 의병장으로서 진주성 전투에서 아들과 같이 순절해서 광주 포충사의 불천이로 모시게 됩니다. 불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택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봉제사 접빙객입니다. 봉제사라는 것은 제사를 모시는 것하고 접김객, 그것은 손님들을 접대하는 것이 큰 일인데요. 그 중에 불천이라는 것은 사대봉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 모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스승인 박상은 호가 눌제인데요. 율곡의 제자로서 호남의 문학과 성리학을 전하게 됩니다. 60주년을 가지고 해방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급제를 해서 60년이 지난 해를 해방연을 해서 잔치를 하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즐기며 91세까지 장수를 하게 됩니다. 현재 나이로서 91세라고 하면
약 한 120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의 그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약 40대 초반, 30대 후반입니다. 평균 나이가. 그런데 91세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 사시면서 후학들을 길러냈다는 것을 입증이 이제 되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면왕정 삼원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굽어보면 땅이요, 우러보면 하늘이라. 그 가운데 정자를 짓고 흥치가 호연하다. 바람과 달을 불러들이고 산천을 끌어들여 청려장 지팡이 짚고 100년을 보내네. 면왕정가 중에 이제 나온 것이고요. 면왕정의 이 편액으로 게시가 돼 있습니다. 한번 답사를 할 때, 탐방을 할 때 꼭 이 시를 가서 한번 읽어봄이 어떨런지 한번 제가 추천합니다. 자,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이정표가 있고요. 옆에 산이 이제 있는데 저 산 위에가 면왕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이정표인데요. 그래서 이정표도 좀 특이하게 층단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자, 여기는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이제 있는데 저 계단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계단이죠. 저 계단은 뭐 최근에 만든 게 아니고 면왕정 선생이 이 면왕정을 지을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근차근 한 단씩 올라가면서 주위의 경관을 보시면 훨씬 감동이 새롭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이 곡정뜰인데요. 곡정뜰입니다. 그리고 앞에가 오래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면왕정 선생님이 굽어보면 땅이요, 우러러보면 하늘이라고 한 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면왕정의 정면도입니다. 자, 우리들이 그 전통 건축 내지는 한옥을 볼 때 항상 정면에서 한번 보셔야 제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면 3칸이고요. 8착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제 가을이라 낙엽이 이렇게 쌓였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저 멀리 곡정뜰은 보이지 않고 하늘만 보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그 많은 문사들과 제자들을 길러냈다는 것이 굉장히 그 이채로운데요. 사실은 가운데 지금 방이 이제 들어져 있어요. 방이 사각으로 구들방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지내면서 상당히 제자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숙식을 하는 건물이 있었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방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 이제 12 이제 가합이라고 하고도 10이라고 하는데 12가 있고요. 뒤쪽에 면왕정이 보입니다. 자, 제가 나무를 이제 한 그루 찍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의 경관이 아름답다는 것을 이 나무로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찍었습니다. 자, 이 나무의 고목과 앞에 있는 대와 저 앞에 산을 보면 한 폭의 산수화와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자, 좀 더 나무들을 찍어 봤습니다. 자, 앞에 이제 비닐하우스들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 앞이 전체 들판이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멀리 이제 산을 좀 중심으로 이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이제 뿌옇게 있는데요. 어쨌든 멀리 그게 이제 풍수지구로 조산이라고 합니다. 밖에 있는 건 안산, 멀리 있는 건 조산이라고 하는데 멀리 조산이 저렇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제 위로 찍은 사진인데요. 멀리 지붕이 보입니다. 좀 더 근경으로 찍었습니다. 근경으로 찍으니까 어떠십니까? 자, 앞에
조로라고 하는 곡선과 그 다음에 후림 이런 기법이 한옥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팔자식으로 돼 있다 해서 팔짝 지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호처마입니다. 호처마이고요. 부연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루가 돼 있고요. 그래서 마루에 이제 어떤 분이 좀 앉아 계십니다만은 저기에서 저 곡정대를 봤을 때 상당한 시심이 났겠죠. 자, 이것은 처마인데요. 자, 서카레와 처마가 만나는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추녀라고 합니다. 추녀 위에 있는 것을 사례라고 하는데요. 그 사례는 겹처마일 때, 부연이 있을 때 쓰는 거고요. 호처마일 때는 추녀만이 있고요. 절 꼭대기에 있는 것을 망세라고 합니다. 망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난간식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 머름이라고 이제 하는 부재인데요. 이런 부재들이 다 모여서 어떤 전통 건축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서카레 부분을 보시면은 서카레는 항상 우리나라 전통 건축은 선자연 서카레라고 합니다. 선자연 서카레. 일종의 이제 부채식으로 됐다는 것이죠. 자, 좀 더 근경으로 더 가봤습니다. 가운데 구들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합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주가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것을 활주라고 합니다. 이제 활주는 처짐을 방지하지만 또 모양도 내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대청 마루인데요. 우리가 항상 한옥에서는 정자형 우물마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마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뜯어낼 수가 없고 이렇게 홈이 파여서 한쪽으로 해서 이렇게 수리보수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만의 그 특징입니다. 일본은 장마루라고 해서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마루는 항상 우물마루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물마루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 이제 천정을 보면 중간에 있는 게 눈썹 천정이라고 하고요. 자, 이쪽으로 있는 서카레가 있고 옆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편액인데요. 편액이라고 하고 밑으로 있는 거 주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모여 있는 것이 이제 선자연 서카레라고 했습니다. 부채처럼 생긴 곳입니다.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간에 지나간 게 탭보, 아래쪽은 이제 탭마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면왕정이라는 편액으로 해서 당호가 붙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면 저게 이제 중간에 기둥 위에 서 있는 걸 주두라고 하고 저것을 봉황의 이제 머리라고 합니다. 봉황의 머리라고 하는데요. 보통 저걸 뺄목이라고 하는데 저 뺄목을 봉황의 머리로 한다든가 새의 날개로 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새의 날개로 했을 때는 그것을 입공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공식에도 초입공이 있고요. 2입공이 있고 3입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공식은 임진왜란 이후에, 그러니까 1592년 이후에 주로 우리나라에서 쓰여졌던 그런 양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고택이나 우리가 사찰, 향교에 가면 주심포식이 있고요, 다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양식은 주로 주심포식, 다포식, 입공식,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도 조금 몇 가지 양식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새의 날개처럼 쫙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입공식이라고 합니다. 주로 조금 격이 낮은 건물이라고 하면 정자나 루나 고택이나 이런 데는 주로 입공식을 쓰는데요. 실제 세종대왕 이후에
상당히 주택법을 강화해 가지고 아까 겹쳐마나 이런 그 양식을 못 쓰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자에는 주로 입공식을 주로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뭐 첨차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데요. 이제 그런 것은 공학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이니까 좀 빼고 제가 설명을 하자면, 그 다음에 받치고 있는 것은 그 소로라고 하는데요. 소로 수장 집이라고 합니다. 저 받침으로 이제 돼 있는 집을. 그래서 주로 정자에는 이제 이런 좀 격이 낮은 것을 쓰고요. 제가 방 안에를 찍어 봤습니다. 방 안에를 찍어 봤더니 저런 가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그 면왕정 선생님이 계실 때 타고 다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가마를 타고 4명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문을 보면 3살 문인데요. 가늘다는 뜻입니다. 그런 문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구들 가운데 있는 구들 방이 되겠습니다. 자, 또 바깥에 이제 천정을 보면 이게 이제 정통적인 우물 천정입니다. 딱 보면 한자 우물정자처럼 생겼죠. 이걸 이제 판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이제 판이 아닌 다른 부재로도 설치를 하고 합니다. 자, 3살 문에 아름다운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편액의 면왕정입니다. 이 면왕정의 뜻은 앞서 얘기했듯이 굽어 보는 땅이요 우러러보면 하늘이라는 그런 정자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편액에서 면왕정기를 적어 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편액을 보시면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볼 것은, 뭐 안에 한자를 다 할 수는 이제 없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써진 권두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낙관이랄지 누가 썼느냐 이런 것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쪽에서 밖에 이제 곡정들을 보고 이제 찍은 것입니다. 그럼 명암 대비가 이제 딱 되죠. 그러면 저 기둥과 기둥 사이 위에 석칼에 밑에 대청으로 인해서 하나의 동양화의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밖에 비닐하우스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저 부분이 전부 푸른 초원이랄지 갈색이랄지 계절마다 달라지는 하나의 화면이 되겠죠. 자, 여기도 이제 대청에서 찍어 본 것인데요. 우리들이 항상 어디를 답사를 하거나 뭐 탐방을 할 때 꼭 대청 마루에 앉아서 밖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앞에 살아갔던 그곳에서 살았던 분의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위만 둘러보고 안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정말 거기에 참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디를 가면 꼭 대청마루에 올라가 봅니다. 다만 올라가지 마시오 이제 써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양해를 얻고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요즘에 한옥도 이제 많이 개방을 해서 뭐 답사자들의 이제 숙식도 이제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생을 하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꼭 한번 답사할 때는 꼭 마루에 앉아서 멀리 한번 보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자, 이것도 마루에서 바깥 뜰, 뒤쪽 뜰입니다. 아까는 이제 곡정뜰을 봤고요. 이번에 이제 뜰을 봤는데요. 저 뜰이 지금 저쪽에 이제 조경이 이제 다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당 쪽으로 이제 낙엽이 지금 돼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여름에는 이제 조금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노출이 이제 돼서 화초가 좀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옥에서의 마당의 개념은 항상 비어 있다는 것. 그래서 다목적 용도로 쓰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가 집을 또 서원을 정자를 잘 가꾸기 위해서 거기다 화초를 심는다 하면 한옥의 진정한 의미의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뜻은 어디에서 왔냐면 노자의
허사상, 또 불교의 공사상, 거기에서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져 있는 것은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비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자연, 무의자연, 또 무의이무 불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이 마당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정자니까 마당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 마당에 대한 우리가 그 뜻은 우리가 의미를 하면서 한번 답사를 해보는 게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했던 저 위에 선자석하리랄지 편액이랄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돌인데요. 돌이랄지 이런 것하고 그 어우러짐, 어우러짐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감상을 하면 굉장히 그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호락감이라고 합니다. 암과 좋아함과 즐기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이 하나로 되면서 답사의 즐거움이 배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편액을 찍어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편액 위에 석칼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자꾸 편액을 찍어 봅니다. 자, 아까 이제 또 보였었던 그 태포인데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이제 주두입니다. 주두라는 건 기둥의 머리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머리 그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다 그 뺄목인데 뺄목을 장식적으로 다 만들었어요. 장식적으로 했다는 것은 구조적인 것과 미를 동시에 해결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의 전통 건축은 전부 그런 식으로 그냥 헛되이 그냥 힘만 받는다, 미만 생각한다, 그런 부재들이 거의 없습니다. 동시에 충족을 하게끔 다 부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슬기롭고 그 영리함이 묻어나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주두를 자세히 보시면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좀 더 편액과 석가래와 주두와 어우림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만나는 대각, 이런 것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겠고요. 밑에 이게 이제 첨차인데요.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로를 이제 받쳐주는, 그래서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구조재이면서도 또 이렇게 받쳐주는 아름다움이 저 안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자, 제가 큰 나무를 한번 찍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물론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 이렇게 합니다. 하나 100세까지 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유한한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겸손해야 하고요. 이런 선인들, 선조들을 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쪽에 그 부재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면왕정에 가면은 설명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간단하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답사를 가게 되면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보면 훨씬 느낌이 새롭고 감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면 한번 조금 뭐 한문이 되면 이제 좋고요. 한문이 안 되더라도 해설로 해서 저런 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랬으면 더 훨씬 답사를 하는 그런 감정이 굉장히 이제 새로워지리라고 봐요. 면왕정 송순 우리 선생님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삶을 조명해 보고 그 다음에 면왕정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정자의 모델을 한번 보시고 또
이곳에 가셔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해보면 굉장히 감명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면왕정 답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으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문화탐방 강좌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